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여태까지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기대를 전혀 안 했던 것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실망도 항상 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기대를 많이 할수록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익히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게 매 상황이 되면 기대를 아예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벤트, 만남 등 우리를 기대하게끔 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무언가에 대한 도전, 여행, 연애, 취업 등등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그 긴장감이 우리가 가지는 이 기대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반대일까? 왜 항상 반대로 작용할까? 왜 기대감이 높을수록 실망하고 낮을수록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까? 제가 겪어온 대부분의 상황이 여기에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마음가짐이 이렇게 잡아요. 기대하지 말자. 기대감을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춥니다. 억지로라도. 자기 암시처럼 되뇌어요.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별로일 거야. 떨어질 거야. 초장부터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김치국 마시기 싫으니까. 들뜨지 않게 기대감을 한껏 누르죠. 그렇게 해야 뭔가 덜 실망할 것 같아서.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심리도 있어요. 혹시 몰라. 잘 될지. 혹시 몰라. 나는 그런 일망의 희망? 그 일말의 기대감도 살짝은 심어놔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기대감은 최대한 제로로 만듭니다. 그래야 덜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제가 봐왔던 그런 사례들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예시로 전달해 드리고 그에 따른 심리,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을 가질까? 우리가 가졌던 기대감은 왜 충족을 못할까? 또 반대로 왜 기대를 안 했던 곳에서 뜻밖의 결과를 얻을까?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 그런 것도 한번 파헤쳐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에 대한 기대의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높은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 상황들. 그냥 일상적인 예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영화 같은 거. 굉장히 고대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고편을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스릴 넘치고 흥미로울 것 같아서 기대감을 잔뜩 안고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고 엄청 기대했는데 정작 영화는 너무 지루했던 경우. 또 남들이 말한 이런저런 맛집, 유명한 장소, 하도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려와서 기대감을 한껏 안고 가는데 막상 나는 좋은 경험을 못한 경우.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뭔가 느낌이 와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잘 볼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뭔가 이번에 붙을 것 같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시험에 임했는데 막상 떨어진 경우. 면접도.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도 뭔가 잘 말한 것 같고 더듬지 않고 잘 내 어필을 하고 온 것 같아서 뭔가 이번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낮은 기대에서 의외의 만족감을 얻은 예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행지 같은 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름 딱 말했을 때 거기가 어디야? 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을 방문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대 안 했던 곳에서 힐링을 하고 온 거죠. 저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갔을 때 물론 이제 메이저 도시 그런 것도 관광을 했지만 그 현지인의 추천에 따라 그냥 현지인이 자주 가는 장소,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가는 장소 이름 들으면 전혀 모를 곳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본 곳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할 만한 그런 낯선 곳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요 여행지보다. 저는 그런 데서 좀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는 장소. 사람들 많고 항상 북적거리고 뭔가 삐까번쩍한 유적지, 빌딩 그런 게 넘치는 곳보다는 그냥 잔잔한 곳? 꼭 눈에 띄는 그런 관광 포인트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잔잔한 곳, 그냥 사람 사는 동네 같은 곳. 저는 그런 곳을 방문할 때 오히려 더 만족감을 얻는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쇼핑할 때 가격이 저렴하길래 그냥 샀어요. 어떤 옷을. 애초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사겠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마음에는 드니까 그냥 사자. 저렴해서 그냥 샀는데 사용해보니까 핏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예술인 거죠. 오히려 자주 입게 되는 그런 옷이 된 경우, 혹은 내가 뭐 어떤 콘테스트, 공모전에 도전을 한다. 굉장히 뭔가 저명한 공모전이에요.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규모도 크고 뭔가 이름 내로라는 사람들 다 도전할 만한 그런 큰 규모의 콘테스트라 그냥 나는 도전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는데 큰 상을 받거나 그런 기대감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을 얻죠. 그 밖에 그냥 생각 없이 지원한 회사, 나의 꿈의 직장이라서가 아니라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해서 붙었으니까 이제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잘 맞고 분위기나 동료들도 너무 좋아서 잘 대해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겠죠. 또 입사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로 꿈의 직장이라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기대감이 있겠죠. 꿈의 직장이었으니까.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엄청 갈구고 업무 스트레스 장난 아니고 워라밸은 최악이고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은 사람에 대한 기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특히 연애가 기대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에 있어서 기대감이란 어떻게 보면 연인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죠.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연인과의 관계가 깊게 발전해서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대가 커져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연애에 대한 기대, 이 연애가 이렇게 흘러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또 그 사람에 대한 집중도와 관심이 커지죠.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반응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피게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거를 애정과 연결짓게 되죠.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이제 좀 진지해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도 커지는 시기. 초기를 넘어선 상태. 초기에는 그냥 단순한 뭐 설레임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지나서 좀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때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작은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게 돼요. 상대방의 단점, 결점까지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나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마치 이 상대방이 완벽한 파트너가 돼주기라도 바라는 듯이 그런 상대방의 작은 단점, 결점 하나하나까지도 거슬리는 거예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연애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뭐 이해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그 경계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를 존중해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되는지.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의 모습,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막상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없이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고칠 건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뭐 아바타로 생각해서 내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그냥 이해해줘야 되나 그냥 이해하자 냅두자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심리도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대감을 좀 낮추고 건강한 연애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 어떻게 보면 상대의 단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는 쉽게 해도 저도 어려워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계가 뭐예요? 뭐 어디까지를 받아주고 어디까지는 허용하면 안 되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계산을 멈추기. 우리가 기대를 갖는 패턴이 종종 이런 데서 발생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너 생일날 이거 사줬는데 그리고 너도 이에 합당한 비싼 선물을 해줘야지. 내가 해줄 만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에서 오는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그 계산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거래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거래처럼 여기면 실망이 쌓이기 쉽죠. 저도 솔직히 기브앤테이크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받은 만큼 해주고 해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실망스러워요. 서운합니다. 이게 딱히 건강하지 않은 심리인 걸 알아도 이게 떨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생일 같은 거 굉장히 뭐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생일 축하해준 사람이 내 생일 때 축하해주길 바라죠. 생일날 이런 선물을 해줬어요. 뭐 10만 원어치의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 내 생일 때도 그 비슷한 금액대의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기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실망스럽고 손해보기 싫은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당연히 싫을 뿐더러 감정적으로도 다치기 싫은 거예요. 항상 저는 제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온 편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 그런 것들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내가 이렇게 뿌린 만큼 해준 만큼 받지 못할 때 뭔가 이건 불합리한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느껴요. 또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특히 내 감정이 다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항상 거기에서 비롯되는 방어 기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해줄 만큼 받아야 한다는 계산에서 멈추려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게 있다. 이게 뭔가 내 감정을 건드린다. 거슬리게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말로 풀려고 해요. 바로. 이거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내 손해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과 제 사이에 이슈가 보이면 무조건 말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이는 액션에 비해 상대방이 너무 수동적이다. 나서서 하는 게 없다. 항상 내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 이러면 이 기브앤테이크에서 또 어긋나잖아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계산적인 생각, 내가 해줄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산에서 멈추려면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돼? 이런 생각에서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어서 했던 걸까? 내가 정말 원해서 이 얘기를 꺼냈던 걸까? 내가 정말 원해서 이 액션을 취했던 걸까? 왜 나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내 감정, 내가 원해서 했으면 된 거예요. 내가 풀고 싶으니까 이런 이슈도 제기했던 거고 내가 그 관계를 이렇게 잘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싶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취했던 거고 내가 원해서 했으면 된 거예요. 꼭 거기에 그만한 대가가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상대가 나의 감정 해결사라는 착각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줘야 돼.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나를 재밌게 해줘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같은 무의식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상대는 행복이 보너스지 의무가 아닙니다. 감정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데이트에 대한 기대. 연애 초반에 상대가 항상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계획했어요. 데이트 코스도 본인이 다 직접 짜고 데려가는 곳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딱히 뭐 계획을 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좀 어부지리로 내놓은 계획 따라 갔는데 막상 실망스러운 거예요. 데이트가. 뭔가 초반에 비해 흥미도 떨어진 것 같고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저리 데려가줬던 그런 어메이징한 장소에서 이제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 그러면 실망감이 커지죠. 상대방의 노력이 예전보다 평범해졌다고 느끼면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연락 빈도에 대한 기대도 있겠죠. 뭐 어떤 연애가 그렇듯이 다 초반에는 굉장히 활발하죠. 초반에 답장도 빠르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러던 게 점점 줄어들면서 답장이 늦어지는 거예요. 전화도 먼저 안 하고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제? 이제 나 신경 안 쓰네? 그 잠재된 무의식적 요구가 있는 거죠. 네 관심은 항상 나한테 베풀어야 돼. 사소한 일상의 변화나 사소한 간격도 사랑이 줄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속에 그런 스크립트를 좀 완화하거나 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대감에 있어서. 기념일에 이렇게 해줘야 돼. 데이트는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일상에선 이렇게 해야 돼. 연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무형의 시나리오는 현실과 충돌하면 실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사람이에요. 사람일 뿐이지 내 상상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내 상상 속 백마탄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생길 때마다 그냥 이건 내 시나리오일 뿐이야.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실이 꼭 그걸 따라줘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기대를 낮추라는 게 애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도 관심 꺼. 라는 얘기보다는 사랑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연습인 거죠. 또 그 사람을 좀 더 유연하게 대하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이 심리, 이 기대감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 원리는 알고 있어도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작용하지? 한 번도 알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궁금증으로만 남아있었죠. 그럼 왜?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하고 기대를 안 할수록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까? 일단 첫 번째, 기대가 크면 기준점이 올라갑니다. 기대가 크면 우리 기준도 높아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기대가 클수록 결과가 최소한 이 정도만큼 돼야 한다. 그래야 만족한다고 느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현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면 상대적으로 크게 실망하죠.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꽤 됐어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절친과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좀 즉흥적으로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그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이 친구와 저는 굉장히 친했거든요. 굉장히 친하고 일주일마다 같이 놀러 다니고 이미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불화가 생길 거란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요. 매주 얼굴 보는 친구인데 그만큼 가까운데 여행도 재밌게 다녀올 수 있겠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가서 한바탕 했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여행을 통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물론 그 여행은 즉흥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획은 제가 다 했어요. 이 친구는 계획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단둘 여행 간다 하면은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한다. 내가 전반적인 루트, 일정을 짠다 하면은 친구가 맛집을 중심적으로 알아본다던가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만 하면은 내가 가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서로 여행에 대한 그 노력이 있어야지. 한 사람만 다 계획하고 짜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친구가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은 다 제가 짤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친구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길 바랬죠. 또 이 친구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집 그런 것도 본인이 좀 알아보지 않을까? 전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 제가 계획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루트, 교통편, 음식점, 호텔, 버스 타는 방법, 지하철 타는 방법 그런 것까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미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으니까. 또 저는 계획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막상 여행을 가보니까 이 친구의 그런 특징이 하나씩 다 보이더라고요. 약간 이 친구가 좀 덤벙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은연중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한지 몰랐어요. 여행 가서 한 거죠. 몇 분 전에 밟고 난 지하철 티켓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리고 막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된다면서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고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런 돌발 행동 하나하나가 여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특히 잃어버린다. 그럼 진짜 답 없습니다. 맞다. 어디 갔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뭘 뒤지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 보일링 포인트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셧다운을 했습니다. 제가 거리를 뒀어요. 여행하는 중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풀었어요. 술 한잔 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친구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두고두고 이 얘기하기 회자가 됐어요. 이 친구와 저 사이에. 좀 본인도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해서 그거는 잘 풀고 이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친구와는 그 이후로 해외여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여행 자체를 간 적은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놀고 그럽니다. 제가 간과한 거죠. 당연한 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당연히 이러니까 잘 될 거다, 잘 흘러갈 거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 다음 이유.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하고 안 할수록 좋은 이유.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감이 생겨요. 그로 인해 오히려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과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 이번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돼. 이번 스피치 잘해야 돼. 꼭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편하게 임하자. 내 얘기 하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자 하면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또 기대를 안 하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져요. 저는 이게 또 묘미 같아요. 기대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묘미. 기대감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것이 따라옵니다. 그게 그 큰 것이 정말 커서라기보다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작은 성과나 작은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조차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보니까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끼면서 도파민 보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심리죠. 대충 해보자. 대충 하자 그냥 망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시작했는데 좋은 결과가 났거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쁨과 성취감이 더 크죠. 요리 같은 것도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도 부족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뚝딱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 그 보상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낮은 기대는 열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도 쉽게 수용하게 되고 감정 기복이나 회복력도 더 좋아지죠. 기대를 낮추면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대가 제로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도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데미지가 덜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다. 거기서 오는 그런 짜릿함이 있죠. 뜻밖의 기쁨, 뜻밖의 행복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업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기대감을 낮추는 데서 오는 맛이구나 이렇게 또 깨닫죠. 어쨌든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대감을 낮추고 사는 게 여러모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에이, 그러겠어. 같이 좀 이렇게 덤덤하게, 유연하게 생각 회로를 바꾸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부담감도 떨쳐내게 되죠. 그렇다고 또 마냥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 자체를. 인생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잖아요. 기대감이. 여행 같은 거, 어떤 크고 작은 이벤트들 기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결과를 모르니까. 나쁘다,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삶의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이게 반대로 작용하니까 아주 적당한 수준의 기대감을 허용하되 너무 이렇게 들뜨거나 김칫국 마시거나 그럴 정도로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기대감은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말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필요하죠. 저도 사람이지라 실패할 때도 많고 무의식적으로 기대감을 높게 가는 경우도 많고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을 사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별 5개와 리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스포티파이 댓글 창도 언제나 열려있고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에 남겨줘도 좋고 또 제가 간간히 올리는 에피소드 글 버전 또 브런치 스토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쇼츠나 릴스로도 저의 팟캐스트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어디에서든 확인해 주시고요.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